충남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는가 하면 당진시의회에선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한 의원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홍성 광천의 자전거 도로가 빗물이 고이고 경사가 지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일요일 소아과 의원 당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휴일 진료 확대로 응급진료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의료원에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사업 공모 결과 홍성의료원을 다시 활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후 내년 말에 문을 열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충남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회에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이 원구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의사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선거 결과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4석을,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진시 의회의 경우 지난 1일 의장 선거에서 통합당 최창용 의원에게 투표한 민주당 전재숙 의원이 민주당 충남도당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예산군 의회에선 지난달 29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 직후 민주당 의원 5명이 퇴장해 상임위원장 선거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이현희 서산시의회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의장이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의장에 이현희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이수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빗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홍성 광천의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가 눈에 띕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가 그대로 고여 있는 겁니다. 배수시설이 엉뚱한 곳에 위치한 탓입니다. 이를 피해가려면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 못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빈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도로 폭.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자전거 2대가 나란히 가면 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도 수시로 등장합니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동호회원들도 걸어가야 할 정도의 급경사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초보자의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레 좁아지는 구간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위험도가 많이 발생을 하고 높낮이가 또 판판칠한해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불편한 점이 운행을 해보니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설물도 허술합니다.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손으로만 돌려도 나사가 풀립니다. 부딪힐 경우 자전거와 엉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다른 구간에는 바닥에 박혀 있어야 할 볼라드가 아예 뽑혀 바로 옆 풀숲에 버려져 있습니다. 동호회원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볼라드가 있어서 안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도 지금 몇 가지 제가 보니까 흔들리는 게 많고. 이런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홍성 원도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성읍까지 연결돼야 하는데 도로가 중간에 뚝 끊겨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홍성과 광천 약 10km 구간이
거점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7.3km만 개설해서 준공 후에 이용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사무소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도로 부실과 관련해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인 만큼 현장 점검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연장에 대해선 추가 예산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완공된 자전거 도로에 들어간 돈은 모두 66억 3천만 원. 주민 편의와 여가를 위해 조성된 만큼 시설 보완과 도로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25 한보호입니다. 일요일에는 대부분 병원이 문을 닫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말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애태우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당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8곳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까지 문을 열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이마저도 오전에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당진에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아 환자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진시와 관내 소아과 의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의원 4곳이 오는 12월까지 매주 한 곳씩 돌아가며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제 당진 지역상 아동병원이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진료가 지금 좀 이렇게 공백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합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중에 좀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일요일 날 진료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지역 또 소아 의료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충남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당직 제도가 운영되는 건 당진이 처음입니다. 시는 지난해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는데 300여 건의 응급진료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기간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직 제도를 운영하는 병의원에게는 인건비를 포함해 총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성과 등을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함과 아니면 응급실 진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의료 기반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당진시. 소아청소년과 당직 제도가 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서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검찰의 가혹 행위 등으로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6일 수사관이 가혹 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해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어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무기수 B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접했다는 겁니다. B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밤 8시 39분쯤 저녁 식사 직후 1톤 트럭을 과속으로 운행하다 졸음운전을 하게 됐고 전남의 한 저수지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아 물속으로 추락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앞유리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지만 동승한 아내는 사망했는데요. A 경감은 당시 많은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차량이 추락한 저수지는 수심이 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졸음에 취해 있던 B씨는 오직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B씨가 조수석에 있는 아내를 구조해 함께 탈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탈출을 시도하는 아내의 가슴과 복부를 눌러 살해까지 하고 혼자 탈출을 한 것으로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경감은
잠수에 능숙한 전문가라도 6m 물속의 급박한 상황에서 잠수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행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을 향해서도 A씨를 포승줄로 묶어놓고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와 감기약을 먹인 뒤 졸음운전을 가장해 살해한 것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집단으로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A 경감은 경찰과 검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16년째 옥살이를 하는 B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 해안으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길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15일 서산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를 열고 생태자원의 중요성과 해양정원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정원 사업 대상 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2,70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이 수립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5대 갯벌에 포함된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충남도의 해양관광 거점 지역입니다. 충남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의료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모 결과 홍성의료원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은 2016년 신생아 감염병 발생과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4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말 개원될 전망입니다. 홍성군과 함께 공모에 도전했던 논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 등으로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당진시가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최근 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식료품과 생활용품, 마스크로 구성된 구호물품 400세트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해외 입국자와 접촉자를 포함해 당진에서는 73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 내 버스 승강장 68곳이 최근 새 단장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불편이 제기됐던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지붕과 외벽에 페인트 도색을 하고 파손된 의자를 보수했습니다. 또 시내권 승강장 10곳에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홍성군 장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앞두고 15일 관내 취약계층에게 삼계탕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협의체 회원들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25가정을 방문하고 올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꾸러미를 전달했는데요. 이항재 장곡면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재활기구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여 품목은 성인용 휠체어와 보행기, 네발 지팡이 등 92점으로 2개월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 2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활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 방문 재활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지원시설이 충남 지역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15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삼성전자 후원금 50억 원을 활용해 내년에 천안과 아산 지역에 아동 자립지원센터를 공동 설립합니다. 지원센터에는 만 18세가 돼 복지시설을 떠나는 아동을 위해 주거 공간이 마련되고 자립교육과 지역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 내 위탁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1,300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300여 명입니다.